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셨나요? 오늘은요, 운맞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번 주 6월 18일 일요일인데요. 지금 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6일 정도 남았는데요. 6월 18일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날 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급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준비했어요. 운맞이 행사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제가 5띠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올해 개묘년입니다. 여러분 2023년 개묘년인데요. 시국도 별로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뭐 다들 개개인적으로 생활이 그닥 좋지 않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운이 들으신 분들은 운을 받으셔야지 운의 발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몇 번 준비를 할까 다가 조금 이렇게 서두르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운을 자꾸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꼭 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운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맞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근데요, 지금 이 날짜가 참 공교롭게도 날짜를 잡고 보니까 음력으로 5월 초하루더라고요. 날짜가 이번 주 일요일. 근데 이 초하루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의미가 어떠한 기운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듯이 3, 4, 5월 달은 봄의 기운으로 보는데요. 이 봄의 기운은 만물이 소생한다고 해요. 이 만물이 소생한다는 건 뭐냐면 겨울에 죽어있던 이렇게 기운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만물이 소생한다. 기운이 새롭게 뻗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봄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기운이 굉장히 뻗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떠한 이렇게 운맞이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같은 이렇게 신을 받는 분들도 무당들도 봄에 신을 많이들 받아요. 왜냐면 기운이 뻗치기 때문에 신의 기운도 그만큼 뻗친다. 그래서 이 만물이 소생하는 만큼의 기운이 이렇게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 봄에 특히나 운을 받으면 굉장히 효력이 발생을 하고 또 더 배가 된다, 상승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봄에 운맞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합동으로 운맞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띠로는요, 돼지띠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돼지띠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돼지띠라는 특징이 어떠한 복을 갖고 태어난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돼지띠 분들이 참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남자는 여자 복이 없고 여자는 남자 복이 좀 없다. 그리고 일부 종사를 하기가 어려운 띠가 돼지띠에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 분들이 참 이미지적으로는 이렇게 복의 상징, 뭔가 이렇게 금전재물이 늘어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부유할 것 같고 이런데 사실은 이 돼지띠 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더라. 근데 이분들이 매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물론 기륭하복이 있겠죠. 근데요, 올해가 이분들에게는 기회가 온 해이다. 그러니까 이 기운을 놓치지 마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돼지띠 분들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내년 후년부터 삼재바람이 들어요. 근데요, 이 내년 후년부터 삼재바람이 내년 본인 생일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올해의 운이 내년 본인 생일달까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1년 남짓 남은 거예요. 만약에 뭐 1월달 생일이신 분들은 지금 음력으로 4월 말이니까 뭐 1년이 채 안 남았고요. 만약에 뭐 4월달, 5월달이신 분들은
딱 1년 남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돼지띠 분들은 올해 들어온 운을 잘 살려가야지 내년 생일달까지 그나마 괜찮겠다. 그러고 남부터는 삼재바람의 기운이 꺾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으신 띠의 나이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 65세 기해생 분이세요. 65세 기해생 분들은요,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65세시죠. 내년이 66세예요. 그러면 내년 생일달부터 삼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66세부터 66, 67, 68, 69, 70에 가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삼재가 3년인데 3년 전해 그리고 3년 다음 해에 걸쳐서 오게 돼요. 그래서 횟수로는 5년이고 만으로는 4년에 해당하는 게 삼재바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65세 기해생분들은 66세부터 70세까지 걸쳐서 삼재가 들게 되면 거의 뭐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운이 얼마나 소중한 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운이 인생의 거의 막바지 마지막 운이다. 이걸 내년까지 살려가셔라.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돼지띠 분들 중에서 53세 신해생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신해생 분들이 참 올해 운이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다는 건 내가 받을 녹이 있다, 먹을 녹이 있다. 이게 좀 금전재물이 불어날 운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고기도 맛을 봐야 한다고 이게 만약에 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운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운이 이렇게 사르르 알게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탄탄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면 운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뭐 중간은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70점은 갑니다. 근데요, 내가 사주팔자,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의 성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운이 들어왔어도 운을 받지 못하면 운이 싹 흩어져요. 어디 가서 보면은, 운 들어왔는데, 운 들어와서 좋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좋지가 않아. 그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주가 약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특히나 운맞이를 꼭 하셔야 된다. 운은 맞이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운맞이를 꼭 하셔라. 근데 이제 돼지띠 분들 중에서 53세 신해생 분들하고 65세 기해생 분들은 꼭 이 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범띠 분들인데요. 이 범띠 분들은 작년까지가 굉장히 바닥을 치는 해운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바닥이 3년, 4년 전부터 바닥을 쳤다. 그런데 그 바닥을 치면서 작년에 결국은 바닥을 쳤다. 근데 이 바닥을 치면서 이 운이 올해부터는 새롭게 이렇게 확 살아나야 되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기운이. 작년까지 왜냐면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내가 소생하려고 애는 쓰는데 기운이 역부족이다 이거죠. 그 역부족을 이 운으로 좀 채우셔라 이거예요. 그거에 해당되시는 나이대가 50세 갑인생 분들하고 62세 이민생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 근데 크게 들어왔는데 내가 아직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뭐 아직 힘들어.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의 그 바닥을 친 기운의 여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도 발버둥을 치는데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걸 운으로다가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운이 잘 들어왔으니까. 이 운을 3년 4년 써먹어야 돼요. 범띠분들은. 그래서 이 운을 잘 살려가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좋게 들어온 운이 좋게 쓰여지듯이
운이 만약에 조금 소소하게 들어오면 그 운맞이를 해도 그건 별로 그렇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올해 이 범띠분들은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운을 꼭 살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범띠분들은 50세 갑인생분들, 62세 이민생분들은 꼭 운을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양띠분들인데요. 이 양띠분들 중에서도 45세 기미생분들하고 57세 정미생분들이 이 운이 굉장히 잘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57세 정미생분들은요. 참 인생의 뭐 굴곡이랄까 어떠한 뭐 희노애락이랄까 뭔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참 이 역경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뭐 내가 좋을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57세 정미생 분들은 참 어떠한 비운, 어떤 이제 운에 뭔가 이렇게 약한 뭔가 사주로다가 내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57세에 10년짜리 대운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내가 이 대운을 써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10년까지. 10년 후까지 이 대운을 써먹어야 된다. 그러려면 운을 잘 받으셔야 된다. 이게 성주운이라는 대운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운 꼭 받으세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꼭 운을 받으세요. 이거 10년 동안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5세 기미생분들도 해당이 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45세 기미생분들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44세까지는 별로 그닥 좋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기회가 왔어요. 45세부터 정말 내가 탄탄대로를 이제부터 이렇게 다져나가셔야 돼요. 그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올해부터 이렇게 탄탄하게 하나하나 다져나가야 되는 해운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 삼재죠. 작년부터 삼재에 들으셨어요. 근데요. 작년에 악삼재가 지나고 올해부터는 거꾸로 이 복삼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옛날부터 그런 말씀 있죠. 옛날 어르신들이 삼재 때 번 돈은 평생을 간다. 평생 내 재물로 남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삼재 때에는 재물이 불어나기가 어렵고 재물이 남아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다 쓰고 남아야 그게 금전 재물이 되는데 이 재물이 모여지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삼재 때이다. 이 삼재 팔란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그 기운이 왔습니다. 어떠한 기운? 내가 금전 재물이 이렇게 쌓이는 해운년이 왔다.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꼭 운을 받으셔라. 삼재고 뭐고 간에 이분들은 꼭 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는 44세 경신생 분들하고요. 또 56세 무신생 분들, 또 68세 병신생 분들 이렇게 세 나이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꼭 운 받으셔야 돼요. 왜? 작년까지 삼재가 굉장히 나쁘게 악삼재로 작용을 해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직까지 뭐 회복이고 뭐고 운이고 뭐고 간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작년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그 기운을 다시 발복하셔야 된다.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운을 트여주셔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띠 분들은 힘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요. 운 받으셔서 이 운을 살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개띠 분들인데요. 이 개띠 분들은 개묘년에 운이 왕성하게 들은 띠 분들 중에 한
개띠예요. 그래서 이 개띠분들은 뭐 이런 합동으로 운맞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운맞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월 달부터 정말 개띠분들이 정말 운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개띠분들 아직까지 운맞이 못하신 분들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운맞이 하세요.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도 5월 이제 저희가 초하루 날 하는데 5, 6, 7, 8, 9, 10, 11, 12 8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이 운이 올해 받아서 내년까지도 갈 수 있고 후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띠분들은 꼭 운을 받으세요. 그중에 54세 경술생 분들이 굉장히 크게 운이 들으셨어요. 문서운도 들으셨고 어떠한 이제 이동이나 이직이나 변동수도 올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가을로 갈수록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여름이 되면서부터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뭐 똑같이 그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운의 기운이 더 발복을 한다.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문서라든지 이런 이동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또 이렇게 문서가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터를 꼭 짚고 봐야 되겠죠.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운이 크게 들어와도 내가 문서를 잘못 잡으면 그게 꺾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서를 주실 때에는 꼭 터를 짚어보고 계약하기 전에 짚어보고 가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개띠분들 중에 66세 무술생 분들인데요. 이 무술생 분들은요, 뭐 58년 개띠하면 정말 유명할 정도로 세상의 풍파를 희노애락 정말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겪어야 될 거, 겪지 말아야 될 거, 남들이 못 겪은 것들까지 다 겪으시는 분들이 66세 무술생 분들이세요. 그 정도로 파란만장하십니다. 인생이 정말 한 편의 영화, 본인들은 다 영화 찍어도 되고 본인들 인생은 다 소설책으로 써도 될 정도로 정말 파노라마, 정말 파란만장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근데 뒤늦게 운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게 마지막 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66세 무술생 분들은 지금까지도 힘드셨지만 이렇게 운을 놓치고 가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렇게 운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개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조금 크게 들어오신 분들만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이분들 외에도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겠죠. 나이별로도 있고 생일별로도 있고 뭐 사주상 보면은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소띠분들도 운 많이 들어왔고 어떠한 운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이제 나이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만요. 제가 이제 뭐 조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만약에 이 띠분들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운 들어오신 분들 운 맞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동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날짜가 이제 한 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서둘러서 접수하셔서 이번에 하는 행사는 합동으로 이렇게 다 같이 단체로 다 하는 운맞이 행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액이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하실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세요. 운맞이 할 때 뭐 다 같이 해도 운에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으면 무당이 이런 안건을 내세우지도 않고 시작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운맞이 해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어떤 분들 그러세요.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가고요. 제가 뭐 멀어서 못 가고요. 외국에 있어서 못 가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도 운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받아드립니다. 그 대신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되죠. 그거 모르면은 이제 어떻게 제가 축원을 하고 어떻게 운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는 데에는 할만하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준비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야 되실 거예요. 제가 뭐 영상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운을 받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참여를 하셨으면,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바로 접수하세요.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운맞이 행사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잘 살고 싶으시죠? 네, 근데 이런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는요, 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대운이라는 게 나에게 인생에 3번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한 번도 안 오는 것 같은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대운이 3번은 온다고 하는데, 네. 이 대운이 왔을 때, 네. 대운을, 감지하고, 네. 알아채고, 이 낚아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운이 들었을 때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대운이 들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대운을 잡는 방법, 그리고 대운이 드는 징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 네,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대운이 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네. 얼굴색이 달라져요. 얼굴색이요? 네. 안색이 바뀐다. 네. 네. 안색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기름기가 돌아요. 기름기요? 네. 그거 좀 피곤하고 뭐 세수 잘 안 하시면 돌지 않나요? 그래도 기름기는 돌죠. 네.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네. 얼굴이 약간 통통해지고, 네. 뿌연해진 게, 네. 기름기도 살살 돌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편안해 보여요. 네. 이럴 때 이 사람이 얼굴에 기름기가 돈다고 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대운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운이 들 때는요, 그렇게 사람 얼굴에 기름이 돌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운이 드는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얼굴에 기름기도 살짝 돌고요. 살짝 포동포동 살도 붓고요. 네. 관상이 이렇게 펴요. 편안한 관상으로 좋은 관상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네. 몸도 이럴 때는 건강해지고요. 컨디션도 좋아지고요. 네. 네. 근데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못하죠. 네.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운이 들 때는 몸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네. 운을 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이제 대운이 드는 징조가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스스로 감지를 할 수 있어요. 감지요? 네. 네. 스스로 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때이냐면요.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예감이 들죠. 네. 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긍정적으로 마음이 변화가 생겨요. 네. 왠지 모를 자신감? 항상 뭔가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뭔가 해도 깨림칙하고, 불안하고 그러는데, 이런 운이 들 때는요, 뭔가 왠지 자신감이 생겨요. 어디에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는데, 네. 뭔가 잘 될 것 같고, 기분도 좋고, 네. 뭔가 이렇게 예감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좋은 느낌이 와요. 네. 그럴 때 이런 좋은 운이 들어오는 느낌이 올 때가 그런 운이 드는 징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요, 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싹 바뀌어요. 사람들이요? 네. 기존의 지인들이 물갈이가 된단 말씀인가요? 물갈이가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 자연스럽게 나한테 좋지 않은 재수가 없는 사람은 떨어지고요. 운이 좋은 사람은 이상하게 생겨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알았던 사람 중에서도 네. 운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연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몰랐던 사람인데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소개를 받든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운이 좋은 사람들이,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와요. 네.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나에게 저절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물갈이가 돼요. 네. 이런 건 어떤 건가요? 네. 잘 지내고 있는데 그냥 괜히 싫어요. 네. 괜히 싫어진 느낌이 들고 했을 때 이 네. 사람을 그냥 은연중에 멀리하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운이 바뀌는 어떤 그런 징조 중에 하나인가요? 네. 아. 바로 그건데요. 네. 사람이요. 동물과 틀리게 네.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오감이 있기 때문에 이 촉이라는 게 상당히 발달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싫으면 이상하게 은연중에 멀리하게 되고 네. 이상하게 저 사람이 꼴배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아. 근데 그런 사람이 꼭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요. 네. 이런 좋은 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데, 이런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또 좋은 제안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일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네. 엮어서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아.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디어를 네. 얻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게 좋은 기회가 돼서 내가 네.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말 한마디로 사람이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터닝 포인트의 원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디어가 그 사람의 한마디를 내가 듣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사업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제안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일이 성사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요, 대운이 들면요, 본인 자신이요, 네. 성격이 좀 괴팍했던 사람도 부드러워집니다. 아. 저 사람 좀 요즘에 많이 좀 유순해졌어.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 아니면 신경질적이었는데 요즘엔 신경질을 안 내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대운이 들었을 때는 본인도 마음이 편해져요. 네. 몸과 마음이 저절로 편해지기 때문에 저절로 주위에서도 저 사람 조금 요즘에 틀려졌나 봐, 요즘에 조금 부드러워졌나 봐, 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아. 네. 반대로 네. 뭔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던 사람이 네. 그럼 강단이 생기고 네. 자기 그 주관과 주장이 선명해진다는 것도 대운의 징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자신감이거든요. 네. 대운이 들면요, 없던 자신감도 생겨요. 아. 그래서 나는 항상 잘 못할 것 같고 네. 결정장애처럼 내가 좀 이렇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잘 모르고 항상 자신감이 없었던 분들 있잖아요. 네.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네. 네, 이상한 자신감이 그 운때에 의해서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런 운이 들어올 때에는 자신감과 함께 네. 그런 일의 성취도, 사람이 혼자 못하잖아요. 네. 항상 인맥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내가 알았던 인맥이 됐든 내가 몰랐던 인맥이 됐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오게 돼요. 네. 그래서 좋은 일이 성취가 되니까 네. 그런 자신감도 생길 때에는 일을 조금 이렇게 좀 진행해 적극적으로.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이런 대운이 들 때에는요, 환경의 변화도 생기는데요. 네. 이 환경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요, 내가 생각지도 않게 직장을 바꾸게 된다든지, 네. 아니면 연인과의 또 이렇게 이별, 새로운 연인이 생긴다든지. 이 짝이라는 게요, 사람들이 아무나 좋으면 내가 사귀다가 네. 결혼도 하고요. 네. 이런 혼인도 네. 좋으면 그냥 막 다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참 궁합을 중요시도 하지만 네.
사람과 이제 부부간에 이런 부부가 될 사람과의 사주, 궁합도 참 중요시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일륜지 대사인 만큼 이 상대방의 운으로 인해서 네. 내가 없는 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없는 운을 내가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되도록이면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네, 내가 부족한 운을 좀 받아가면 좋은데, 운이 좋을 때에는요, 이렇게 상대방의 좋은 운도 받을 사람을 얻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혼인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럴 때 이런 혼인도 성사를 하셔야 좋은데, 네. 마찬가지로 꼭 혼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은 운이 들을 때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좋은 사람의 운으로 내가 또 더 그레이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의 운으로 인해서 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 특히나 일에 관해서는 사람과 같이 더불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운의 사람이 들어와야지만이 나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운의 사람도 나한테 들어오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요, 내가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헤어지는 걸 슬퍼하지만도 마시고, 네. 나에게 안 좋은 운이기 때문에, 운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어졌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와 함께 나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운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이별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아, 나 잘 되려고 하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대운이 들 때에는요, 네. 평소에 안 하던 짓도 하시거든요. 안 하던 짓이요. 네.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조금 바꾼다든지, 네. 그리고 또 안 사던 화분도 조금 들여놓는다든지, 이런 좀 안 하던 짓을 하세요. 네. 그거는 기운이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네. 기운이 좋게 바뀌려고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아, 이럴 때는 내가 대운이 들려고 그러나 내가 왜 이런 데 관심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대운이 들 때는요, 또 집에 다 죽어가던 화분도 살아나고요. 네. 이럴 때에는 또 집안에 좋은 운이 들어올 때에는 내가 또 안 하던 짓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징조를 좀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대운이 드는 징조가 네. 다양하게 있는데 네. 이 중에 몇 개만 체감이 되셔도 네.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미리 그런 좋은 기운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요, 이 대운이 들 때는요, 네. 꿈을 안 꾸시던 분들도 네. 꿈을 꾸게 되는데요. 네. 꿈도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꿈을 꾸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꿈이라 하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게 돼지꿈, 뭐 이런 거, 똥꿈, 이런 거는 좋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와 함께 뭐 용꿈, 용이 이제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물이 막 홍수가 나는 꿈을 꾼다든지, 네. 이런 물꿈은 재물운에 해당되는 물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들도 운이 좋은 운이 들 때는 좋은 꿈들을 꾸게 되죠. 네. 나쁜 운이 들 때는 꿈도 참 사납게 꾸거든요. 아. 예, 꿈자리 사납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쁜 운이 들 때는 꿈도 사납지만 이 운이 이렇게 좋을 때에는요. 네. 운이 좋을 때에는 꿈도 좋은 꿈을 꾸게 돼요. 아, 꿈도 좋은 꿈을 네. 꾼다. 네. 그리고요, 이상하게 지갑이 계속 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지갑이 새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운이 들 때는 지갑에 돈도 쌓이고, 내가 옛날에는 돈이 하나도 안 남았었는데 조금씩 돈도 남고 그러거든요. 네. 이럴 때는 또 운이 그렇게 좋은 때는 이런 지갑을 봐서도 운의 흐름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관심사도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사도 예전에는 내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좋은 쪽에 이렇게 관심이 계속 이렇게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쪽에 관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미리 알아두는 게 내가 좀 느끼는 게 네. 내가 이런
관심사가 생기는 게, 아, 내가 운이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대우는 누구나 3번은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뭐 얼굴빛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뭐 내 관심사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데요. 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그 대운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네. 여러분, 대운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언제 올지 모르는 대운을 잡기 위해서 평상시에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항상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네. 대운이 아니라 천운이 아니라 어떤 할아버지 운이 들어와도요. 절대 그 운을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난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이렇게 맨날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지금 오늘도 열심히 살았고, 작년에도 열심히 살았고, 내일도 열심히 사는데, 왜 난 자꾸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네. 누구나 운은 꼭 오거든요. 네. 운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를 반복을 하는데, 본인이 그걸 못 잡는 것 뿐이에요. 네. 알아채지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 운은 꼭 옵니다. 네. 네, 꼭 오니까 이 운이 올 때 잡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 운을 꼭 잡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항상 준비하는. 네. 항상 준비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만이 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네.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네, 그 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개운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네,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요. 네, 그 이런 뭐 선생님 같은 얘기 좋은 제자분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도 네. 그 또 대운에 드는 징조가 아닐까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정말 자기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시는 일들 평상시에 항상 열심히 준비하셨다가 네. 대운이 드실 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